우리가 좀 과거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실물 경기와 그 다음에 지금 증시의 분위기는 항상 뭐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침체가 됐죠. 그 당시에 좀 특히나 뭐 자영업자 분들은 뭐 상당히 좀 힘드셨고,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배달 맛집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뭐 잘 되는 집도 물론 있었지만은 뭐 문을 닫게 돼서 좀 아쉬운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경기를 좀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돈을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지속적으로 막 풀었습니다. 낮은 금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또 경제 공부에서 좀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때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가는 요 빨간색 이 흐름을 보면은 이게 고객 예탁금의 이제 그 수치입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빠른 상승 속도를 보여주면서 증시의 랠리가 막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들이 시장 안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시장에 엄청나게 현금이 많이 풀렸었던 그 시점보다도 예탁금이 이미 막 더 추가가 돼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 안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충분히 이런 랠리를 만끽할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은 충분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대비해서 유동성은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고객 예탁금이 80조를 넘었었을 때 막 뉴스 기사가 막 많이 됐었죠.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은 이 이제 지난 코로나 때의 흐름을 좀 넘어섰는데 시장에 랠리가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85 단위로 넘어가고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코로나 때랑 좀 비교를 하는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있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막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했었던 그런 시기죠. 근데 지금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내용들이 막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막기 위해서 지금 막 대출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서 이제 돈이 좀 막 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안에서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좀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주식시장을 더 거칠게 올리게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그런 그 자금들이 더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또 명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증시 안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뭐 12월에 금리 인하 가지고 뭐 잡음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연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양적 긴축을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딱 찍어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코로나 때 이후에 시장에 풀렸었던 그런 이제 유동성들, 현금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막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긴축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왔죠.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또 금리 인상을 뭐 이렇게 단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양적 긴축 종료라고 이제 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뭐 완화 정책들을 더 빠르게 하진 않겠지만은 요거의 방향을 뭐 이제 발표한 이후에, 시작을 한 이후에 바로 틀 이유는 없겠죠. 지금 미국 경기 안에서도 실제로 교용시장 안에서의 좀 흔들림들이 여러 지표 발표를 통해서 과거부터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지금은 경기 부양책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좀 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반적인 증시 사이클에 지금이 고점 논란으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막 이제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12월에도 연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뭐 연준 쿡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 뭐 확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쿡 이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엄청 좀 뉴스 기사에서도 막 노출이 될 정도로 해임을 시키려고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트럼프가 추구하는 금리 인하 정책에 좀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좀 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는 뭐 시장이 흔들리니까 좀 명분 쌓기 느낌으로 저는 좀 더 이 뉴스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어제 미증시는 또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럴 때는 이제 다음 달 금리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뉴스를 좀 붙입니다. 연준이 FOMC 다시 금리 인하로 또 급선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뭐 사실 뭐 잡음들이 있기는 하지만 혹은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12월 달에 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 동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이후에는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고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제 끊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금리 인하의 방향은 계속해서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은 지속적으로 이제 인하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 이후도 뭐 실무 경기가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시 투자 안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과거에도 반복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이 뭐 고점이네 뭐네 아니면은 앞으로 시장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큰 방향과 큰 그림을 어느 쪽에 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차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기준 금리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연차별로 보면 2008년도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내려갔었죠. 그리고 그 당시 흐름을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뭐 유동성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풀었었던 그런 시기이고 요 2020년대 그 이제 아래쪽으로 좀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요 구간 안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기 안에서는 항상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의 뭐 단기적이든 아니면 뭐 장기적이든 사이클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시기들이랑 딱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금리가 움직이는 이 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증시의 대시세를 찾는 데는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24년도 이제 뭐 연말 그다음에 2025년도 이제 넘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이 흐름을 좀 바뀌면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서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금리의 정책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충분히 좋은 랠리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장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보면은 충분히 맞는 얘기였고 충분히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좋은 결과치들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 끝물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는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례들과 사이클 그다음에 과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좀 포인트를 잘 잡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이제 막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이런 시기 안에서는 항상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신의 기술, 뭐 혁신 기술이라고 할까요? 첨단 기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요렇게 이제 키워드가 맞물려지는 업종들은 굉장히 빠른 대시세를 보여주죠.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 시장에 현금이 풀리고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배터리 2차 전지 에코프로 요런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유동성 장세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 안에서의 뭐 혁신 기술이라고 한다면
하면은 뭐 AI 쪽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로봇주 쪽으로도 이제 시장의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쏠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과거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사이클 흐름들을 금리 인하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의 큰 그림과 대시세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낮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됐었던 섹터 업종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코 우리는 제약 섹터, 제약 바이오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과거에 막 한미 반도체가 1000% 이상 올라갔었던 시기라던가 아니면 뭐 코로나 때서는 약간 특징성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제약 섹터는 뭐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제 제약 섹터들이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였을 때는 금리의 그 흐름들이 항상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이었다. 이거는 뭐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모두 돌려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로봇주가 아니고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제약주들이 실제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죠. 이번 주에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쪽에서 수급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제약 섹터에 좀 반사익 수급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그 제약 기업이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도 뭐 상당히 좀 제약 sek터 안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자극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제약 시장에 불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그다음에 우리가 좀 호재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은 상당히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와서 굉장히 좀 빠르게 또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동차 업종도 이제 부각이 됐었고, 뭐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미국과 좀 잡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막 트럼프가 뭐 100% 관세 막 이제 매긴다, 아니면 뭐 200% 관세 매긴다 이러면서 좀 리스크들을 많이 키워왔고 불확실성들을 막 계속해서 좀 지켜오고 있었던 그런 그 제약 섹터였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좀 타결이 되면서 가장 좀 좋은 조건들을 좀 받게 됐죠, 이쪽 안에서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들은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힘을 못 썼었던, 그 다음에 악재를 좀 담고 있어서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이런 제약주들도 요즘에는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제약 섹터 안에서도 과거에 잘 올라갔었던 거는 시총 상위에 있는 몇 개의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뭐 이제 빅파마로 갈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관세 협상 타결되고 제약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뭐 급등이 나갔던 아니면 뭐 상한가를 갔었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중소형 제약주들도 요즘에는 심심찮게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약가이나 행정명령, 그다음 이번에는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랑 뭐 협상을 들어갔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그 제약 기업들한테는 이제 뭐 악재성 발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내용인데 특히나 이제 뭐 셀트리온의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약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반격을 기대해 달라. 이렇게 또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약가 인하로 인해서 뭐 흔들렸었던 제약주들도 좀 여러 개가 있긴 했었으나 그게 이제 여파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았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됐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뭐 이제 좀 변동성의 추이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대시세들이 나와주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뭐 정책적인 이슈들 아니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의 이슈들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일단은 기업이 좀 탄탄한 움직임들을 잘 보여줘야 되죠. 그죠? 아무런 뭐 빈껍데기의 기업들이 뭐 정책이라든가 모멘텀 이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업종들은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실적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창사 이래 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풀린 이후에 또 굉장히 좋은 시세가 예상된다라는 증권가의 그런 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이제 뭐 그 뉴스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고 종목들이 나왔었던 그런 그림 실적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외로 지금 제약 기업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반이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대시세를 보였었던 제약주들의 분위기와 굉장히 좀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약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충분히 좀 매매에 이용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제약주의 그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 그 딜사이트 경제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종목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많은 히트 종목들도 있겠었지만은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돌려보다가 이거는 이제 4개월 전에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 제가 진행을 했었던 종목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로킷 헬스케어 적어도 여기까지 갑니다라고 하면서 제 얼굴이 딱 박혀 있는 이 썸네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4개월 전에 그 내용인데 이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4개월간의 행적을 보면은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가 150%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 섹터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닥에서 좋은 기업들 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빠르면 단기간 안에 적어도 이제 뭐 대시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제약 섹터를 같이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제약 섹터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뭐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의 전망은 뭐 충분히 좋게 이제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의 상승 추이가 1년, 2년 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지금 뭐 신고가를 뭐 쓰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바닥에서 뭐 몇백 프로 이상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죠. 저는 항상 종목들을 바닥에서 준비하고 덜 올라간 종목들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고가권에 있는 제약 섹터의 종목들은 일단은 좀 제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이제 뭐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아니고 그쵸, 뭐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막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더 가니까 막 따라 붙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직은 덜 부각됐지만 충분히 알테오젠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저는 일단은 요즘에 오늘 그 장중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했었는데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미약품은 저는 작년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올해 초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 주가의 빠른 흐름들이 올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좋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K 우리나라 이제 토종 이제 K를 좀 많이 붙이죠.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전통의 또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과거부터 전달이 됐었는데 이번에 임상 1상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키워드로 붙은 게 기존의 뭐 위고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체중 감량의 효과는 있는데 이제 좀 뭐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근육들이 같이 빠진다라던가 요런 이제 좀 안 좋은 효과들이 있었죠. 근데 한미약품이 만들고 있는
그 임상 일상을 통과한 요 기술 안에서는 근육량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위고비 이런 거에는 뭐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근육량까지 증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저도 좀 약간 좀 솔깃한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는 시장 안에서 특히나 제약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약품의 기술력들이 계속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인 모멘텀으로도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좀 왼쪽으로 끌까요? 자, 보시면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예상치까지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출 성장들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점프 속도는 2020년도에서 21년도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영업이익 상승 흐름들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뭐 순이익 측면 안에서도 올해는 순이익이 상당히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그 2020년도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지독한 박스권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쳤어요. 지속적인 가치의 성장들은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주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된 시기가 없었죠. 5년 이상을 또 횡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랜만에 돌파가 나오면서 요 위쪽으로 이제 주가의 차트를 들어 올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의 기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모멘텀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역 항암 치료제라던가 한미약품이 또 가지고 있는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적당히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과거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도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를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지긋지긋한 횡보를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위쪽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돌파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좀 별개의 기술적인 흐름, 차트의 흐름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건데 요런 위치들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 하나 봤고요. 자, 두 번째는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그 뇌전증 치료제죠. 엑스코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 그 다음에 올해 기대치 이렇게 이제 실적 기반은 충분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른 제약 섹터에 잠깐만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제 HTS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을 다시 볼게요. 아까는 이제 한미약품의 그 재무제표였고요. SK바이오팜은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죠. 과거에 힘을 못 썼던 적자폭에서 흑자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치, 아직은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컨센서스에서 예상치를 이제 예견을 하는데 요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뭐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는 나와주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의 펌핑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SK바이오팜도 그동안에 횡보세가 많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과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래서 월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도 지난번 이제 전고점 언덕에 쌓여 있는 매물들 이런 것들의 돌파를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거리가 열리게 되는 거고 돌파가 되면은 요 윗공간까지는 대략 45% 가량의 상승 흐름들이 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우리 요거를 좀 빠르게만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종목들을 여기다 뽑아가지고 몇 개를 제가 손으로 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같이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개별적인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적인 돌파 구간들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주의 분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 순환매 종목들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충분히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러고요. 요거까지만 하나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GLP-1 계열의 또 비만 치료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또 숙취 해소제로 또 매출을 내기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횡복 구간들이 잘 나왔고요. 돌파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안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매출의 펌핑,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펌핑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제약 섹터 안에서 좀 덜 올라가고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지금 준비해서 좀 멀리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었을 때는 제 리스트들에는 한 요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한미약품, SK바이오팜, HK 이노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이 정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제 정보방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중 안에서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들, 그다음에 가격 전략 동반해서 제시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싹 정리해서 제가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덜 하게 됐는데 종목에 대한 뭐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좀 뭔가 뒤에 너무 빨리 가서 좀 아쉬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많이 좀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리는 이런 이제 종목 정보들까지 보셔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정보방 안에서는 좋은 결과치들이 항상 나왔었죠. 저 뭐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 종목들도 많이 골라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가격이 상당히 낮을 때 200%가 상승하기 전에도 제시를 드렸고 뭐 충분히 또 좋은 결과치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제약 섹터에서도 한번 큰 거 하나 같이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또 앞으로의 또 좋은 랠리를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